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보유세, 양도세를 줄이면서 두 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절세법이란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주제를 다뤘었죠. 증여세 없이 3억 증여하는 법. 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저가양도였죠. 그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봤던 케이스가 이거였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당첨이 됐던 분양권을 샀던 그렇게 취득이 된 게 2021년 10월경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 시세는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파는 케이스였죠. 왜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는 1세대 1주택자인 거예요. 그런데 종전에, 즉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상당히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는 집이고, 또 새로 완공되는 분양권이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좋아요. 둘 다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두 개를 같이 보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폭탄, 즉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어서 이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 오른 것만큼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이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죠? 10% 중과고 올해 6월 1일 이후에 매도한다면 20% 중과가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보유세도 중과가 되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면 내가 이 집을 운 좋게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양도 차익이 모두 세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2주택 또는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좀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별도 세대인 내 자녀, 직장을 갖고 한 가정을 꾸린 자녀가 있는데 무주택자라면 이런 자녀에게 내가 저가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12억이라고 하면 12억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는 3억 적은 9억만 부모님한테 줘도 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요새 그 자녀들이 청약에 당첨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점을 얻기도 어렵고, 또 워낙 서울에 있는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아서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물론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다. 즉 내가 집이 하나 있고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고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요 분양권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 집에 들어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녀에게 넘긴다라면 3억 저렴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분양권 취득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가 똑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작년에 또는 올해, 뭐 미래에 내년에도 될 수 있겠죠. 요 지역의 요 아파트는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이 집에서 율로 한번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어떻게 되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주택, 즉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신규 주택은 없는 거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이고 새로 취득하는 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어떻게? 1년 내 구주택을 매도하고 1년 내 신주택에 전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세입자와의 관계도
나중에 별도로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세금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내가 A라는 주택에 살고 있다가 B라는 또 내가 이제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런데 요걸 지금 사놓으면 내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한다라면 물론 A주택을 제3자한테 빨리 팔아도 되죠. 비과세로 팔아도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향후에 많이 가치가 오른다거나 사업 시행 인가가 날 예정이라거나 그러면 아깝죠. 그런 주택이 하나 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라면 이 A주택을 자녀에게 증여가 아니라 저가 양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충분한 재력이 있지 않다라면 무조건 증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라거나 은퇴를 앞둔 부모라면 내가 요 좀 더 비싼 집에 들어가려면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엔 자녀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매입하는 즉 저가 양도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만약에 내가 종전주택이 12억이라면 현재 시가가 9억에 양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고 자녀에게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은 많이 다뤘죠. 저가 양도 규정과 그래서 증여세를 피해가고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활용해서 나는 자녀한테 집을 팔지만 최소한의 양도세만 내고 넘어가는 거죠. 이 영상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라면 제가 우측에 관련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억일 때랑 15억일 때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9억짜리를 특수관계자인 자녀한테 저가 매매할 때 얼마까지 해야 문제가 없다? 네, 7억, 5억이 아니라 7억 정도는 받고 매매해야 자녀한테 증여세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시세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증여세 이슈는 없고 양도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최소한의 양도세만 내고 자녀에게 좋은 물건을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넘기려고 하는 주택의 가액이 뭐 15억, 뭐 10억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10억을 넘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10억 초과 주택은 내가 현재 시세보다 3억 이상 저렴하게 자녀한테 넘기지만 않는다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증여세 이슈도 넘어가고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양도할 때 내가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1,400만 원을 낼 것이냐 약 4억 정도의 양도세를 낼 것이냐로 갈린다. 그래서 이 저가 양도 규정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저가 양도로 활용하면 증여세도 절세가 되고 양도세도 절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죠? 대략 4천, 즉 3,880만 원 정도인데 이 증여세 없이 자녀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15억은 사실 좀 어렵지만 12억짜리 정도의 집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또 자녀한테 12억짜리 집을 얼마에 넘길 수 있죠? 우리는 증여세 이슈 없이 9억까지 넘길 수 있습니다. 즉 9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러면 자녀가 직장인인데 아무리 직장인이라 해도 이 9억을 한 번에 만들 수 없겠죠. 그렇다라면 뭐 물론 뭐 본인이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겠지만 무주택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대출은 내가 실제 부모님한테 드린 9억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세의 12%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자기 자금을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증여세 이슈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9억까지만 봐서 9억에 40%를 해줄까요? 아니면 12억으로 봐서 9억에 40%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한 3억에 20%까지 추가 대출이 나올까요?
제가 금융권에 좀 물어보니까 실제 양도한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로 줘야 되는 12억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즉 9억에 40%면 얼마죠? 3억 6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분 3억에 20%면 6천만 원입니다. 즉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주택을 하나 구입할 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실제 시세보다 3억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가양도 규정은 세법에서 좀 특수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규정을 활용하면 어떤 게 좋냐? 자, 일단 우리 부모님은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고, 내 자녀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고, 그쵸? 증여세 없이 3억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는 내가 저가 양도한 대가가 아니라 시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이 저가 양도 규정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것 때문에 증빙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증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내 소득이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절세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